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비타민 썰미 윤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난세일기의 김준혁입니다. 사랑의 불시착 리뷰 두 번째 시간 난세일기에서 또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불시착을 통해서 나는 다른 건 없고 그래도 멀게만 느껴졌던 저 북한을 네. 드라마에서는 처음 표현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가 흔히 뭐 북한 하면은 주로 이제 미디어에서 다루었던 주제가 뭐 간첩이나 맞아. 아니면 뭐 이런 김정은. 아니 뭐 김정은 맞아, 해커 뭐 너무 이런 싫어. 식의 그런 것만 다루다가 지금은 이제 북한 사람들의 어떤 정말 그 모습만을 보여주는 북한 사람들의 실제 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고 기껏 해봐서 탈북민 몇 명 정도가 이제 드라마에 나오고 이랬었는데 이건 정말 북한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예 그렇지. 북한을 배경으로 해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뭐 드라마가 100% 사실이다, 뭐 또 뭐 얼마나 거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고 그냥 북한이라는 존재가 아 우리 옆에 있었구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다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많이 그쵸. 보고 있어서 네. 북한에 아예 관심 없던 사람도 드라마를 통해서 또 이제 봐주니까 네. 내 고향이 붙여져서 좀 더 이제 또 잘 보게 되고 이런 네. 리뷰를 통해서 좀 더 고향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번 회에 이어서 이번에 회에는 저희가 이제 서단에 대해서 리정역의 이제 약혼녀 그쵸. 서단에 네.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유학파 출신 약혼이죠. 네, 유학파 출신. 저 뭐 사실 북한 있을 때는 드라마에서 한국 남자, 한국 여자들만 유학을 갔다 오고 비행기 타고 선글라스 뒤집어 쓰고 캐리어 끄는 거는 이게 뒤집어 쓰고. 캐리어는 외국인 아니면 한국 사람이 대야 끄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서단이가 그렇게 하고 내리더라고요. 네. 그 완전 비행기에서 타고 내리는데 사실 난 어릴 적에 비행기 보잖아. 그러면 없어질 때까지 우리나라 비행기 계속 콩콩콩콩 뛰면서 그게 비행기가 단 줄 알았어요. 근데 북한에서도 이게 탄다고? 너무 네. 놀랐었는데 아마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사람의 신분으로 비행기를 타고 들락날락 거렸던 우리 준혁 씨가 좀 더 잘 알지 않겠냐. 그러면 유학파 출신이라고 나오는데 유학하면 북한에서 어떤 자격이 있어야 유학을 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두 가지 부류의 유학생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자비 유학생이랑 국비 유학생이 있어요. 자기 돈. 네, 자비 유학생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체적으로 또 유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는 사람들이 자비 유학생이라고 부르고, 국비 유학생, 국가가 이제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제 유학을 다니는 사람들을 국비 유학생이라고 부르거든요. 대박이다. 나는 북한은 100% 국비인 줄 알았네. 북한 다 돈이 그렇게 없기 생각하고 때문에. 있어. 근데 모든 사람들, 북한 사람들 아마 유학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유학생들 나라에서 다 돈 대주는 줄 안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박이다. 국비 유학생보다 자비 유학생의 비율이 더 높고요, 지금은. 추세가. 네, 한 3대1 정도 될 거예요. 3배 정도 많아요. 자비 유학생의 유학 조건은 자비 유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부모님이 그 현지에 나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나가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이거 뭐 몇 명 못 나가겠네 그러면. 그럼 대사관 직원이나 외교부 일꾼들이 가족만 유학을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각종 대표부들이 다 나가 있고요. 왜냐하면 무역성에도 무역 대표부가 각 나라에 다 나가 있고, 선박 대표부, 해운 대표부, 뭐 태권도 대표부, 노동신문도 각 나라의 대표부가 있고요. 대박. 그래서 해외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북한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많네.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모를 뿐이죠. 모르죠, 그쪽 우리는. 세계에서는 그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녀를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거죠. 나갈 수 있고 네. 유학을 할 수 있다. 국비는? 국비는 그런 거 없어요. 서단 씨는 어머니가 한국에 계시니까 저거는 국비 유학생이네. 아니죠. 돈만 될 수 있으면 돼요. 어, 그러니까 원래 원칙이 그거고. 원래 원칙 그랬는데. 돈만 될 수 있으면 자비도 혼자 나갈 수 있어요. 그렇다. 자비다. 내가 니한테 돈을 드린 게 얼마나 이렇게 삐쭉 말라가지고 왔냐? 막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 맞아요. 자비로 대박이다.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비 유학생의 탈을 쓰고 맞아. 무슨 자비로 소리인지 나가는 알겠다. 거예요. 네. 그러면 네. 나가려면 돈만 있으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실력이 상당히 있어야 되고요. 공부는 어떻게 네. 유학 가보니까 어디 북경대 가지 않았잖아요. 네, 전 북경대. 북경대 정도 나가면 공부 솔직히 어느 정도 했어요? 북한 친구들이 공부를 다 잘합니다.
북한 친구들은 약간 그 근성이 좀 있거든요.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이 있고. 그리고 워낙 잘하는 애들이 나가는 또 거죠. 워낙 잘하는 사람들, 저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유학시험을 봤을 때도 저는 뭐 거의 2위인가 3위인가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말 탑10에 든 사람들만 뽑아서 내보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약간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김대 학생들을 내보내가지고 북경대 학생들을 붙었는데 얘네가 잘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칭찬도 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뭐 유학파 가능하다네요. 난 자비로 간다는 말은 정말 이번에 처음 들었고요. 드라마에서 이제 뭐 서단이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막 몇 년 동안 돈을 얼마나 투자했는데 이런 말이 나와서 무슨 한국스럽게 이런 말을 하나 싶었는데 맞네. 1년에 한 5만 불 정도 쓰죠. 쓸 것 같은데? 학비만 순학비만 만에서 한 2만 불 왔다 갔다 하고 생활비 뭐 쓰고 그리고 또 기숙사비도 있죠. 뭐 다 맞아, 합치면은 먹고 살아야 되고 일체 자비는 100% 자기가 부담하는 거죠. 한 3,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듭니다. 대박이다. 뭐 돈이 많으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북한에서 백화점 서단이 어머니 나보다 정말 북한 말을 더 잘하던데. 그 어머니 진짜 북한 그러니까요. 평양말 완전 평양스러웠던 게 북한 영화를 보면 조금 평양말이 아닌 북한 영화의 문화어가 따로 있잖아요. 영화에서 그렇죠. 나오는 네, 멘트. 맞아요. 근데 그 이번에 사랑의 불사에서 나온 그 서단이 어머니가 하는 말들은 그랬다야. 뭐 뭔가 정말 일반인들이 말하는 평양 말투라고 할까? 약간 뭐랄까요. 맞지? 평양에서도 기가 좀 센 사람들이 맞아. 그런 말투를 그대로 쓴 것 같아서 섬찟하더라고. 네, 맞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너무 연기를 잘하셨는데 네, 진짜 연기를 잘하세요. 거기서 이제 백화점에서 다 빨간 슈트를 입고 네, 이제 막 오면서 뭐 헬로 뭐 글로벌 막 영어를 막 쓰잖아요. 근데 거기서 전 백화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2년 정도 이제 평양에 있었었어요. 그때는 외화 상점이 있었지. 그러니까 외화 백화점 같은 건 외화 상점이 따로 있었지 백화점은 안 있었어. 그때는 없었죠. 그땐 그랬었는데 어머 이거 진짜 북한이 이렇게 발전했나? 거의 뭐 롯데백화점 수준이고 뭐 거기다가 평양시 달러를 자기가 다 주문다 이러면서 총정치국장도 막 뭔가 좀 그 집안을 내리까는 그런 멘트도 막 나오는데 평양 백화점에서 직접 쇼핑을 해본 우리 준혁 씨가 리얼 비교. 그러니까 롯데백화점이라 난 롯데백화점이죠. 창가겠어. 그 백화점 너무 화려해갖고 평양백화점 정말 그런지 한번 좀. 평양백화점 이렇게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대성백화점을 이제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대성백화점이 평양에서는 현재로서는 제일 큰 백화점이거든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마 나중에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대성백화점 내부 인테리어. 북한이 이렇게 선전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대박이다. 안에 명품들도 다 진 명품들이 있고요. 진짜 명품이에요, 그게? 다 진짜 명품이죠. 아, 대박이다. 네, 그 명품들을 수입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그런 백화점이 평양에 지금 한 3개에서 4개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대성백화점 말고 평양 해당화관이라는 어떤 대형 쇼핑몰이 있는데 맞아. 해당화관. 해당화관은 평양에서 상류층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그거 뭐 100불에서 500불 하루 써야 된다더라고. 500불이면은 솔직히 보통도 안 돼요. 더 써야 돼? 하루에? 더 써야 돼요. 한 끼? 그러니까 그게 거기 가면은 쇼핑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다 있더라고. 뭐 쇼핑도 하고 스포츠. 사우나도 하고 그게 하나의 코스처럼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북한 상류층들 사이에서 가서 쇼핑 좀 해. 그리고 이러다가 배고프면 밥 좀 먹어야겠다. 레스토랑 올라. 네, 레스토랑 밥을 먹었어요. 철판구 있다. 한 80불에서 100불 썼죠. 밥 먹으니까 또 좀 씻고 싶어요. 그럼 사우나를 가야 돼요. 사우나 가서 씻고 나면 또 뭐가 땡깁니까? 마지막에 커피가 땡깁니다. 이것들이 진짜 이게 북한 땅이 다 맞아. 하고 오면은 700에서 800은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뭐 진짜 주물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백화점 사장이 그 백화점을 소유하고 있는 오너는 아니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한국에서는 딱 봤을 때 저 자기 건가 생각하시는데 자기 건 없죠, 북한. 자기 거는 뭐랄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인 게 공개적으로 혹은 법적인 선에서 자기 건 없어요. 그렇지. 북한은 법적으로 개인 소유가 안 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개인 소유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백화점을 짓는데 투자한 돈이 누군가에 더 많으냐에 따라서예요. 그렇지, 그렇구나. 네, 그래서 내가 명함이 사장이에요. 직함이 사장이고 충성 자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얼마나 1년에 얼마 정도 바쳐야 되는 계획 할당량이 있거든요. 그 계획 할당량만 채우면은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터치를 안 합니다. 진짜? 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를 100만 불 정도를 번다고 생각하면요, 1년에 10억 정도를 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10억에서 3억 정도 국가 예산이에요. 30% 정도. 30% 정도를 떼갑니다. 이게 정확히 공식적으로 30%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다 그래요. 그냥 30% 떼간다고 알고 있고 나머지 그럼 70% 남잖아요. 직원들 월급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대박이다. 그래서 평양에 신흥 부자가 엄청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무역회사, 뭐 해외 레스토랑, 뭐 백화점, 호텔 그런 것들이 평양에 우후죽순처럼 깔려 있거든요. 돈주들이 그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평양은 자본주의화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수준에서 않았나.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그쵸, 진행형이고 네. 그러면 서단이랑 리정역이 레벨을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 들으면서도 네. 뭐 아주 좋은 것 같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딱 균형이 잡혀서 우리가 네. 이제 배가 봤을 땐 평평해 보이지만 배 밑창은 이렇게 됐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네.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넣어요. 그렇게 해서 배 밑창에 물을 넣어서 바닷가하고 표현이 같이 너무 좋은데요. 그렇게 수평을 맞추듯이 아마 이제 서단이하고 리정역의 사이가 그런 평수로 봤을 때 너무 기울지 않고 딱 잘 떠 있는 배가 아닌가. 네. 누나의 분석이 정말 정확합니다. 저랑도 완벽하게 일치하는 분석인데요.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돈까지 가질 수는 없어요. 맞아. 왜냐하면 가질 수는 있겠죠. 가지는 많이는 순간 못 가지지. 숙청당해요. 그러면 그건 정말 어마무시한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숙청당한 사람들이 지금 어디 한둘입니까? 장성택 같은 경우에도 외화벌이 사업을 한 손에 꽉 쥐고 돈과 있었고 권력을 다 쥐고 있다가는 권력 쥐고 있다가는 갔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북한의 엘리트들은 그걸 피하려고 합니다. 올해 장수불로 하려고. 그렇죠. 대신 어떤 방법이 있냐? 정확히 누나가 말씀하신 대로 권력을 가진 집안은 돈을 가진 집안이랑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이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로 만나면은 시너지효과가 장난 아닌 거죠. 나는 돈이 필요 있고 돈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권력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오다를 따주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경쟁 회사가 있으면은 그 경쟁 회사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대박이다. 그러면 네. 진짜 리정역과 서단은 정말 환상의 조합이죠. 환상의 조합인데 네. 저도 결혼 상대가 있었어요. 상대라는 게 이제 정략결혼이 있었던 거지. 네, 부모님들께 얘기가 다 끝난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그 친구는 연애도 했었고요. 유학 가기 전에. 여자는 유학을 안 가고. 네, 그 친구는 유학을 못 갔죠. 그 집안은 돈 있는 집안인가? 그 집안은 힘이 있는 집안이었죠. 권력 있는 집안이구나. 그럼 그 여자가 리정역이네처럼 권력 있는 그쵸. 여자네고. 네. 그리고 저희 집안은 어머니가 다 기업가시니까. 바뀌어졌네. 네, 남자 여자가 상황이 다 바뀌어져가지고. 바뀐 거죠. 네. 근데 대부분 위쪽에 올라가면 그 북한에서 그 조선시대나 있을 법한 그 정략결혼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우리도 못 겪어봤으니까 못 겪어본 거라서 너무너무 놀랍고 한데 여기서 이제 또 의리의리한 북한 상류층의 생활들이 좀 많이 비춰지는데 그런 그쵸. 모습들이 네. 정말인지 그리고 일반인들은 또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상류층에서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이 밑에 사람들을 내려다봤을 때 꽃제비 지방 사람들을 내려다봤을 때 마음의 신경은 어느 정도로 가지고 내려다보는지는 다음 회에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